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진행을 맡은 뉴시스 경제부장 오종택입니다. 이번 주 부먹뉴스 주제는 지난달이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원부국의 꿈을 안겨준 뉴스가 있었는데요. 동해바다에 2,200조 원 가치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인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뜬금없이 정부 발표가 있어서 놀라움과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만원 초반대에 머물던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발표 이후 3배 가까이 뛰면서 한때 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경제부 이승주 기자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부터 각종 논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경제부 기자 이승주입니다. 이 기자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입을 하는데요. 지난달 6월 3일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그 발표를 했는데 동해안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스가 있다고 그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지금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당시 발표만 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떠들썩할 정도로 취재 경쟁도 치열했고 관심도 높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중대 사안이면 미리 이제 취재진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보도 시점을 정해놓잖아요. 이런 걸 엠바고라고 하는데 그렇죠, 엠바고. 네, 이게 혼선도 없고 또 취재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서 보도를 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제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 이 셋을 빼고 아무도 진짜 이런 발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발표를 할 거다라는 것도 1시간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비였죠. 기자들 너무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발표한다고 해서 내용을 곱씹어 볼 시간도 없이 발표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치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쓰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러면서 정신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오전에 편집회의 하기 전에 이런 사안이 있었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월요일이면은 산업부 장관이 세종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용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이제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좀 이슈여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지는 않을 텐데 당시에 이제 뜬금없이 깜짝 발표도 발표인데 보면은 이제 발표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들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발표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발표하고 분위기가 딱 정반대로 갈린 것 같아요. 와, 잭팟이 터졌다.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환영을 하는 측. 그러면서 이제 투자할 것도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는 이거 맞아? 진짜야? 이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풀린 거 아니냐, 무슨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아까 가스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산유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은 한 방울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유국이긴 하지만 조금 무늬만 산유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빌미로 공급을 줄이겠다 하면은 저희는 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유나 가스가 난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런 의심도 드는 거죠. 좋은 뉴스이긴 한데 한전가스공사 얼마 전에 요금 올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 올리고 서민 부담을 이유로 하반기로 밀었는데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그때도 이거 총선 때문 아니야? 표심 때문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장선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번에도 또 혹시 표심을 좀 생각해서 지지도를 좀 끌어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왜 이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하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워낙에 지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자료를 보는 데서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잠수함을 띄워가지고 동해바다에 들어가서 이거를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정부와 전문가 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의혹들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의혹들이 좀 있었죠? 우선 이 탐사를 진행한 기업이 액트지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석유공사랑 이 액트지오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공개된 자료를 보완을 이유로 정부에서 공개를 꺼리니까 이것도 검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한 그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액트지오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프로젝트가 최대 2,200조다 보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최소 뭐 구글 사이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이게 보면은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네. 뭐 1인 기업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본사가 가정집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분분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실제로 액트지오가 실제하는 기업이냐, 왜 가정집이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고요. 그 불거졌을 때 사실은 어떤 발표든 의혹은 불거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진화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혹을 바로바로 해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취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전화를 계속하고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소연을 했었죠. 네, 부장께 계속 죄송합니다. 전화가 안 받는데 이거 저희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이 좀 지났어요. 보면은 이제 정부하고 석유공사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산업부 2차관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왔나요?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전화도 안 받고 대응을 안 했습니다. 택한 게 그 액트지오에 있는 관계자가 직접 와서 발표를 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액트지오의 고문인 비트로 아브레우 박사가 있는데 방한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꼭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니까 이제 듣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하면 2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선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액트지오 자체에 대한 의혹은 그 이후에 이제 산업부랑 석유공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사무실이 작긴 하지만 실력은 갖췄다. 기업을 선정하는 이 과정도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액트지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성공 확률이 20% 이게 20%라고 하면은 뭐 5군데를 파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확률이 높다고는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막상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확률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맞아요. 확률은 또 확률에 불과하잖아요. 그 10번을 파서 2번이 나온다는 거는 반대로 8번이 아닌 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전 사례를 들어보면 이번 세기에 가장 많은 석유가 이제 발견된 사례가 남미의 가이아나입니다. 여기가 110억 배럴이고 그다음에 당시 확률이 16%였거든요. 우리보다 양도 많은 데다가 성공률도 높다고 보니까 이 정도는 믿고 가야지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파는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시도로 이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 발표 한 달이 지났고 이게 정부가 이제 계획대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게 되겠는데 네. 과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계속 기사를 보시면 5천억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5천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5번은 파볼 생각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5천억이 나온 거거든요. 얼마큼 발견될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수요가 그만큼 되냐 이거를 팠는데 정말 이거를 우리가 국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안 되면 해외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20년 정도 후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청정에너지를 쓰는 거 아닌가? 요즘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캐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고려하는 걸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경제만 따지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것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주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인근의 일본, 중국에서는 해양 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우리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해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해양 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다른 의미도 부여하고 있어서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상업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실제로 이게 매장이 확인이 됐고 상업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나요? 듣기로는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1월쯤에 발표가 될 것 같고 아니어도 상반기쯤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설치하고 생산 개시까지 하면 약 7에서 10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상업 생산이 가능한 때면 203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행을 하려면 비용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게 5천억이라는 당장의 새로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석유공사도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네. 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 정확히 저희가 아직은 답은 듣지 못했는데 큰 틀에서 좀 보면 우선 석유공사의 탐사 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쓰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국회에 더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해외 기업과 이제 조인한다고 하죠.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받는 거죠, 기업에. 그래서 같이 탐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뭐 실이익은 같이 배분을 어느 정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다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탐사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것 플러스 또 비용도 같이 마련하는 이유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금 로드쇼라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뭐 유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인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연말께 가시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도 들어오면 좋은데 국내 기업들이 꺼릴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게 이제 성공불융자라는 건데 사업이 실패를 해도 심사를 거쳐서 정부가 이제 자금에 어느 정도는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이걸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활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외 기업이 이제 막대한 자금이나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 텐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이익 배분을 해외 기업과 나눠 가져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막상 떨어지는 실익은 네.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인가요? 지금 정부는요? 지금 현재 제도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자원 개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해외 기업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이제 조강권이라는 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조강료율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이익을 챙기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약간 우리에게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규모 개발을 염두하고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조율을 해야 하냐 이것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료와 조강료율 보면은 조강료율 같은 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뭐 자칫하면 좀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는데 뭐 산업부는 나 정부 그리고 같이 관련된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을 이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산업부 내에는 TF를 꾸린 상태고요. 정말 에이스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뭐 탐사 준비, 예산 마련 이런 것들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원개발법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TF는 산업부 장관이 순방 갔다 오자마자 우선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 회의에서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안보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취재가 제한적일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언론 입장에서도 이게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막 파헤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요? 진짜 국익에 때문인지 아닌지 뭐 이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최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뭐 해양 데이터 같은 게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거의 자료를 많이는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기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탐사 전에 좀 더 세밀한 자료 요청,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상당히 좀 높고 또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대박.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발표를 이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탐사 시추를 통해서 매장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이게 사업성이 입증이 되면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원 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저 또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자원 부국의 꿈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흠결없는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자가 네.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취재해서 이번 프로젝트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네, 조타수 역할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데스크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부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승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